애석하게도 미수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미수금에 대해서도 50%를 과세할 수 있다. 세금은 5,500을 내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아니, 미수금도 못 받아가지고 환장해서 죽겠는데 증여세까지 많이 내라니 우리 통장에는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왜?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남자 모래세무의 이상화 세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세금이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드리러 간 케이스인데 실제로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통장에는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왜? 돈이 없는데 왜 세금을 많이 낼까요? 이렇게 시작해보는 게 오늘의 스타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하실 건데요. 애석하게도 미수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미수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내야 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 불편함을 한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수라는 거는 우리 현금 거래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시장 가서 우리 콩나물 사듯이 자, 우리 기계 10억짜리 줬으니까 자, 10억 바로 현금 바로 주세요. 이런 분들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된 이후에 바로 주면 좋은데 또 한 달 정도 거쳤다가 주고 절반은 지금 주고 또 이거는 그 다음에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외상 매출금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러나 통장에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매출이 발생되는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에서 20%를 내야 된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래도 법인세는 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릴 게 있습니다. 법인세는 양반이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립니다. 법인세는 10% 아니면 20%죠. 그런데 법인세를 10%, 20%를 냈다라는 것은 차감 후에 90%와 80%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에 고스란히 가서 나중에 회사가 청산하는 시점에 폐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나 회사 안 할래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미수금에 대해서도 50%를 과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가 해당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리 배당도 하고 뭔가를 많이 했었던 작업을 예전에 기억을 하시겠죠. 그런데 배당을 할 수 없는 게 왜 할 수가 없냐면 미수금이잖아요. 돈이 없는데 무슨 배당을 합니까? 그러니 돈 들어오는 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끝까지 안 들어와.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1억 원의 미수금으로 만약에 수금을 영원 하나도 못했다라고 하면 법인세를 10% 냅니다. 1,000만 원 법인세 확정. 그리고 9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물론 이익잉여금에 엄청난 금액이 쌓여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9천만 원에 대해서도 50% 나중에 청산할 때 과세하겠다. 4,500에 대해서 과세를 소득세로서 과세를 할 겁니다. 자, 합치면은 5,500. 단 우리는 1억 원에 대해서 미수금으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세금은 5,500을 내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자, 세무사님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돈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낼 때 억울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만약에 못 받았다라는 걸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빨리 이거를 소송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상대방이 부도가 나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언제 부도 날지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될 수도 없고, 그러니 이거를 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이거를 법원의 판사님이 여기는 니네가 못 받는 게 맞아 라는 판결을 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수금이 아니네요. 우리는 앞으로 돈을 못 받습니다. 없애주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는 케이스가 참 불편한 진실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거래처. 우리 거래처의 남의 집에 유동성을 좋게 해주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래처는 미지급금이란 얘기예요. 우리 회사는 미수금이지만. 자, 그리고 네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남의 집의 유동성을 좋게 해줬더니 우리 집의 유동성은 최악의 경우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어디 가요? 은행 갑니다. 그러니 은행 차입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처음에는 돈을 잘 빌려줍니다. 회사 매출액도 좋고. 근데 미수금이 계속 쌓이게 되다 보면 은행에서 돈은 안 빌려줄 수는 없고 빌려주는데 조건이 하나 붙죠. 이자는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자를
억지로 더 많이 내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회사에 가지급금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은행 차입했던 금액하고 가지급금이 만약에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 차입도 1억 했고 가지급금도 1억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자 내는 이 전체에 대해서는 세법적으로 비용 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네, 이게 미수금이 가지는 불편한 진실 네 번째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뭘 다섯 번째까지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다섯 번째가 아주 짜증나고도 뭔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미수금은 부채일까요? 자산일까요? 자산이에요. 우리가 받을 돈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는 좋은 거. 근데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 평가를 하게 될 때에 우리 회사의 자산이 높게 평가가 되어가지고 우리 회사 주식가치가 올라가서 그 시점에 뭔가 우리 회사 이벤트가 생겼어요. 내 주식을 내 자녀한테 준다라든지 이런 행위가 일어날 때에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아니, 미수금도 못 받아가지고 환장해서 죽겠는데 증여세까지 많이 내라니.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유동성. 자,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고요.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물건을 사오는 거고요. 그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직원 월급 주는 게 그게 제조업이에요. 근데 직원 월급이야 돈이 있으면 주지 그걸 일부러 안 줄 이유는 없는 거고 이건 논외로 치고요. 자,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얼마 만에 현금화 되는지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표를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면 매출액 91억 나옵니다. 매출 채권 27억. 이야, 이건 환장한다는 거죠. 91억 중에 한 30% 정도는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3.37회가 나오고요. 얘를 역산해서 거꾸로 돌리면은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이 나와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빌려주고 돈 받는데 108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뭐 108번내도 아니고 왜 108일이 나왔는지 내가 천재인가? 내가 이렇게 일부러 계산한 건 아닌데 실제 사례였습니다. 108일 동안 돈이 안 들어와. 돈이 안 들어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종업원한테 돈 빌립니까? 네, 은행 가야 됩니다. 반대로 매입 채무 보시면 매출액 91억, 매입 채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7억이네요. 못 받는 돈이 27억, 남한테 줄 돈은 7억. 우리 회사는 도대체 누굴 위해 장사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를 제가 소견으로 남겨드렸고요. 자, 이 매입 채무의 회전율은 12.6회, 회전 기간으로 따졌더니 29일, 108일. 매출 채권은 현금화되는데 108일이 걸리고요. 매입 채무, 남한테 돈 줘야 되는 건 29일 만에 돈이 나가. 그러면 산수 79일만큼이 현금 비용에 대해서 차입금으로 버텨내야 되는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의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남한테 돈 받는 게 어려울까요? 돈 주는 게 어려울까요? 돈 받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희 직원 중에 누군가는 남한테 돈 받는 행위를 가장 늦게 하고요. 남한테 돈 주는 행위는 선심 쓰듯이 빨리빨리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 돈 잘 받아야 돼. 그건 누가 몰라? 근데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정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돈 잘 받고 나서요. 못 받게 되는 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세금과 이자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 할 수 있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